우선은 몇 명의 회원, 그러니까 관리할 회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놓고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회원의 이름과 나이를 입력하고요. 계속 입력해요. 몇 명, 뭐 3명 관리하기로 했으면 3명의 이름과 나이를 전부 다 입력할 때까지 입력했는데, 이름을 입력할 때 0을 입력하면 종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4명 입력받기로 했으면은 5명째 할 때 이름에 0 쓰면은 입력을 종료하고 내가 입력한 내용이 전부 다 출력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입력한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방금 출력한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메모리를 반납하고 있죠. 어, 메모리 반납 시작, 반납 끝. 네, 이걸로 봐서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멀록, 요걸 사용했다는 뜻이죠. 이걸 쓰면은 free라는 함수로 메모리를 반납하니까. 그리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삭제, 어, 사람을 삭제한다는 거죠. 내가 추가한 사람을 삭제하고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우선은 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몇 명을 관리할 건지 입력하라고 물어봤죠, 예전에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공간을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정적 할당이었으니까. 몇 명을 입력할 건지 물어봤으면 상수로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생성돼야죠. 이게 동적 할당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 딥바인 써가지고 샵 딥바인 써가지고 뭐 맥스 넘버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뭐 맥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니까. 왜냐면 스택에서는 그 공간을 창출할 수 없으니까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야 얘가 운영체제한테 갔을 때 메인 함수가 정확하게 견적을 알아줄 수 있으니까, 운영체제로부터. 이제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멀록을 통해서 어, 받아온 뭐라고 해야 돼? 할당받은 공간, 멀록을 통해서 할당받은 공간은 어디에 생기죠? 힙 영역이죠. 힙. 이곳은 이제 스택처럼 뭐 이렇게 쌓는 구조가 아니라 무작위로 메모리를 잡는 구조예요. 만약에 100명을 입력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100명을 실제로 입력해서 100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학원에서 학생 10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100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칸 안에다가 한 명씩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담 신청이 들어와서 이 100명이 가득 찬 상태에서 또 한 명 등록하겠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 명이 추가를 했으니까 101명이 되겠죠. 근데 이게 스택 영역에서는 안 되잖아요. 어,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미리 얼만큼 할 거야라고 정해놓고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추가를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애초에 방식을 다르게 진행해요. 어, 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스택에서는 불가능했죠. 왜냐면 최대한 공간을 메모리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쌓는다고 했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 했죠. 10에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요. 이렇게 서로 끊어진 상태에서. 얘네들끼리는 스택처럼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붙어 있어도 돼요. 그러면 힙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지우고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있으면 생기는 문제는 순서를 알 수가 없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고 그 다음 거는 뭐고 어, 이 순서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랜덤으로 받았으니까. 만약에 얘가 10번이라고 했을 때 이 다음 게 11번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따져봤을 때 이게 11번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19번일 수도 있고. 음. 또는 이제 그 다음 사람 들어왔는데 15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10, 19 이렇게 있을 때는 번호 순서대로 보면 이 순서가 맞죠? 이런 순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하기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다음 공간에 대한 이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거는 이제 전 시간에 했죠. next라는 변수에다가 그 다음 사람의 주소를 저장했던 거. 어, 그래서 이 주소 변수에 다음 사람의 위치를 가리키게 했습니다. 어, 얘네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울게요.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갈 그 다음 사람의 주소, 위치를 담고 있을 공간이 하나 있어야죠. 이렇게 하나씩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게 다 사람 구조체가 될 건데, 사람 구조체 안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저장된 내용은 다음 칸을 가리키는 주소인 거죠. 이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음은 얘라고 했을 때, 어, 여기에 얘에 대한 주소가 담겨 있으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어도 상관없죠. 왜냐면 다 접근 가능하니까. 여기서 접근 가능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 얘네가 무작위로 잡혀도 그 다음 것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사람의 정보를 바꿔서 끝내라고 하면 끝내면 되고. 음. 이번 문제에서는 몇 명을 관리할 건지 입력받으라고 하지 않죠? 입력하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내용은 빠졌고요. 그냥 물어봅니다. 이름과 나이를. 어, 그래서 이 몇 번째 사람인 것까지만 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계속 입력받는다 했으니까 트루고. i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몇 번째 회원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까지 써야겠죠? 음, 그리고 퍼센트 뒤에는 n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여기에다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스캔F 있어야 됩니다. 음, 자, 그럼 이제 %s 입력받아야 하는데 어디에다 받아야 될까요?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자, 지금으로서는 어디에다 해야 될지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이도 입력하라 했으니까 나이까지 저장해야 되고, 이름이니까 배열로 해야 되죠. 몇 개 공간에 대해서 할 거냐? name length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없으니까 일단은 써줘야겠죠. 여기다 하자. define name length. 얘는 뭐 100일이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그리고 define 1.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능해졌죠? 그러면 0을 입력했을 때 종료하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입력 받았을 때 걸러내야 됩니다. 이 0을 입력했다는 거를. 왜냐면 0을 입력했다는 거는 이름에서 0을 입력했다는 건 더 이상 입력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나이를 입력받게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죠? 0을 입력한 상황이라면 inputted name 0번 인덱스에 있는 게 0이라면 이런 경우죠. 이때는 입력 종료해야 된다 라고 나오면 되고, 그리고 무한 반복이니까 브레이크로 탈출하고요. 이해되시죠? 실행을 해보면 이름은 100자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하나는 널 문자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죠? 그리고 0을 입력해서 종료하고요. 무한으로 입력받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사람 한 명은 이름과 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과 나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조체로 만들겠습니다. 음, 바로 type define 써가지고 pers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체 하나 만들었고, 이 안에는 얘네 구조체 이 설계도로 만들었을 때 이름과 나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번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번호를 저장할 변수 하나 추가하고 나이 추가하고 이렇게 이름까지 백자 저장할 수 있게. 근데 구조체 만드는 거를 만약에 미리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person의 people 100. 요거는 의미가 없죠. 이 밑에서 받고 있잖아요. 무한으로. 이름을 입력받는 반복문이 무한이니까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받다가 어느 순간에 이 i의 값이 100번째가 되는 요소를 지나서 100일이 된다면 100명을 넘었으니까 의미 없죠. 그러면 입력을 종료한 경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나이를 입력하게 해줘야겠네요. 여기는 n, 똑같이 n. 다음에 스캔f로 나이 입력하고 나이는 주소 연산자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코문 내에서 i를 가지고 반복문 돌고 있죠. i를 재료로 하고 있고 그러면 i번째라고 하는 거는 사람 구조체 안에 있는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노가 되겠네요. 그러면 people의 i의 no에다가는 n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이에다가는 inputted age 넣으면 되고 이름은 좀 다르겠죠? 이름은 뭘까요? 얘는 이제 스트링 카피를 써야 되죠.
식으로 넣을 거고, 이러면 i 값이 증가하면서 사람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도 채워지겠죠. 언제까지냐면 100명, 100명이 될 때까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름을 2번 입력하고 그 다음에 0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100개 중에 98개가 비어있죠? 낭비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사람 150명의 나이와 이름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50명분이 모자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왜 이래? 이렇게 고정해 놓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해결했던 게 몇 명을 입력받을지 동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한 거였고, 어. 근데 이 상태에서 동적 할당하는 거 매끄럽진 않습니다. 왜냐면 멀록 이렇게 써놓고 person 잠깐 사이즈 오브 person 곱하기 몇 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 몇 명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일단 미리 잡으려면 입력을 받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명으로 박아버리는 게 아니라 박제하는 게 아니라 멀록을 쓸 겁니다. 그리고 잠깐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헤더 파일, 얘를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죠. stdlib 헤더 파일은 stdlib였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어떻게 할까? 퍼스트, 프런트, 라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3개를 쓸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사람 구조체로 만들어진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 변수 3개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current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이 변수 3개는 사람 구조체로 만들어진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는 변수죠. 포인터 변수. 그래서 나이를 입력받았다. 그러면 멀록을 할 거예요. current는 멀록 사이즈 오브 person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람 구조체 하나 저장할 공간이 current랑 연결된 거죠. 이 뒤에다가 곱하기 몇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current로 한번 가면 person이 나오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current 안에 들어있는 ro에다가 n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people은 있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people age가 아니라 current age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도 name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건지 한번 보세요. AA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사람 이름을 받고 있는 거죠. 엔터 누르면 inputted
inputted name으로 가죠. 여기서 AA를 입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나이는 몇 살로 돼 있지? 11살? 네, 11살. 일단은 여기가 0이 아니니까 조건이 거짓이라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11을 입력한다면 내가 입력한 이 11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나이니까 여기로. 이해되시죠? 여기서 몇 번째 이거는 n이니까 no로 들어가고, 구조체만큼 크기를 동적 할당 받습니다. 그러면 구조체 내부 상황은 어떻죠? 구조체 안에 no라는 변수 있을 거고, age 있을 거고, name 하나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몇 번째 회원인지랑 이름이랑 나이를.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고서 이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값을 채우는 줄이었습니다. 이 세 개가, 여기는 동적 할당이고, 그러면 괜히 닫았네. 두 번째 회원의 이름을 받습니다. BB. 그리고 둘둘. 그러면 구조체 또 하나 동적 할당한 거고, 입력했던 BB와 21을 저장하고 몇 번째인지 저장한 거고, 또 이제 세 번째 사람 CC 33 입력하면 구조체 하나 만들고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구조체는 3개죠. 10영역에다가 동적 할당으로 받은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0을 누른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력까지는 끝났어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구조체를 총 3개 만들고 입력한 데이터를 구조체 안에다 담아준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입력받았으니까 출력해야 되는데, 출력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까지 했으니까 이제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출력하는 거 반복문 안에서 해야죠. 그러면 몇 번째 회원, 이거는 뭐 여기가 이제 좀 다르죠. 회원의 출력 예시가 이름이랑 나이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제 몇 번째 회원이다 이런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죠? 우리가 입력할 때 저장한 내용은 여기였잖아요. 큐런트에다 저장했으니까 큐런트에 있는 no라는 변수에 있을 거고, 이름은 name에 있겠죠. 나이는 age에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번 실행해 보죠. 빌드 오류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니까 이렇게 음, int 음, n n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만약에 n이 100이라면 브레이크 하도록. 될지 안 될지는 시도 한번 해보고 해보죠. 이래도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음, 이거를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잘 돌아갔죠. 뭐 요거는 뭐 그냥 일반 출력문이니까 입력까지는 잘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0을 입력했죠. 그러면 사람 구두체를 안 만들었겠죠? 그냥 이름부터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큐런트 설계도 안에 있는 큐런트의 노에 있는 거는 없을 수가 있죠. 왜냐면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값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구조체가 없어서. 음, 그러면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변수 안에 값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 하는 거고요. 초기화되지 않은 거죠. 음, 그러면 초기화는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널로 처음에 초기화해 놓고 퍼스트랑 라스트는 잠깐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AA, 나이 11 이렇게 입력하고 0을 입력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뭘까요? 0을 입력하면 출력을 해야 되죠. 입력은 종료했으니까. 그러면 이 0을 누르고 엔터를 치고 난 뒤에 큐런트는 누굴까요? 3명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0을 입력하면 큐런트에는 제일 마지막에 입력한 사람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가 큐런트겠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큐런트에 할당하는 부분이 반복문 안쪽에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반복문 돌 때마다 마지막 바퀴에 돌았을 때 그 정보겠죠. 그러면 전체 회원 리스트를 출력할 때 이렇게 반복문을 돌려봐야 세 번째 사람의 정보만 알게 되겠죠. 왜냐면 반복문 돌 때마다 큐런트의 값을 가져오는데 입력할 때 큐런트의 값은 첫 번째였다가 두 번째였다가 세 번째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무한대로 입력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 100개 나오면 100개 출력하면 멈추도록 안전장치 해놨고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이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없는지 아시겠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구조체는 뭐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구조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배열은 필요 없죠, 그런 게. 왜냐하면 이렇게 선형으로 붙어 있었으니까. 바로 이웃한 데이터가 내 옆 데이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듬성듬성 떨어져 있죠.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연결. 아직은 연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구조체를 그 다음, 그러니까 얘가 큐런트라고 한다면 이 다음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가 없어요. 그러면 구조체 자체의 포인터니까 이게 아니죠. 이거는 struct person next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는 이 언더바 하는 게 됐는데 버전이 바뀌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ext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조체를 하나 만들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칸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다음 구조체, 얘의 주소를 담아 놓을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상황이 큐런트가 마지막에 만들어진 구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는 계속 이렇게 3번 회원만 가리키고 있죠. 이게 아마 여기까지가 100개일 거예요. 왜냐면 걸어놨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고 이 다음에 오는 이 구조체 준비했고 그거는 이 다음이니까 얘고 근데 이제 가리키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구조체가 서로 다른 구조체에 존재한다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죠. 다음 구조체를 가리켜야 하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는 다시 살려놓고 퍼스트랑 라스트는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런 변수들 있죠. 얘네들을 필드라고 해요. 필드. 그래서 필드를 뚫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뭔가 변수를 하나 추가했을 때 그러면 이 퍼스트는 처음 사람, 라스트는 마지막 사람을 가리키게 될 거고 큐런트는 당연히 현재 사람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넥스트라는 게 필드가 새로 생겼으니까 이름까지 넣고 나면 큐런트에 넥스트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일단은 너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추가된 사람일 거니까 마지막에 추가된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 없으니까 가리키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데, 만약에 퍼스트가 널이다. 음, 퍼스트가 널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널이라면? 또는 라스트가 널이라면? 네, 이렇게 기본값이 널이에요. 그렇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 구조체를 담을 건데, 첫 번째 사람의 구조체인데 그게 널이라면 2번이 처음인 거죠. 다음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넥스트는 비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맨 처음이라면 여긴 비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퍼스트가 큐런트가 되겠죠? 음, 맨 처음에 사람의 정보를 받아서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조체는 퍼스트이자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거니까 큐런트죠. 그리고 넥스트는 널일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한 명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이 구조체는 뭘까요? 그냥 얘는 이제 퍼스트이기만 한 겁니다. 큐런트가 아니죠. 큐런트는 얘로 옮겨갔죠. 큐런트는 제일 최근에 만든 거니까. 어, 그러면 이때는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만들어진 거면 라스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라스트이자 큐런트인 거고. 이해되시죠? 세 번째 구조체가 생긴다면 얘는 라스트가 아니죠. 얘는 큐런트도 아닐 거고. 음, 이해되시나요? 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추가를 해봐야겠죠. 음, 어, 라스트에다가는 큐런트 똑같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왜냐면 구조체가 한 개 있으면은 한 개 만들어졌으면 얘가 방금 만들어졌으니까 큐런트고 첫 번째로 만들어졌으니까 퍼스트고 전체 한 개 중에 첫 번째니까 라스트가 되기도 하고 그럼 여기는 맨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겠죠. 어, 그러면 라스트에다가 큐런트가 라스트 값을 다시 라스트에 큐런트 값을 넣는 건 구조체 하나가 계속 추가될 때마다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게 얘면 얘가 라스트이자 큐런트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퍼스트가 널이 아니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뭘까요? 퍼스트가 널이 아니라는 건 다른 구조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추가됐다는 의미. 자, 그러면 라스트에다가 이 넥스트는 라스트 마지막에 만든 라스트의 넥스트는 프런트가 되겠고 그래서 라스트의 넥스트에 프런트 주소를 덮어쓰기 한 겁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생성됐을 때 이제 퍼스트이자 큐런트였죠. 근데 동시에 라스트이기도 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했구나. 죄송해요. 그러면 첫 번째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첫 번째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두 번째 구조체가 만들어졌을 땐 큐런트와 라스트가 옮겨가고 세 번째 구조체가 만들어졌을 땐 또 다시 마지막으로 옮겨가고 음. 그러면 다음 구조체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면 연결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를 뽑기 전에 있었던 문제는 큐런트가 계속 마지막 구조체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를 출력하기 전에 큐런트를 퍼스트로 돌려놓으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정보 나오겠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음, 그러면 나이를 입력할 때 나이를 입력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이 큐런트 어, 이 큐런트는 업데이트 해줘야죠. 현재 현재 큐런트의 그 다음 사람 주소로 음, 그래야 다음 사람을 가리키고 나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이거를 true가 아니라 큐런트가 널이 아닐 때까지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100개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처음에는 큐런트가 널이 아니죠. 그러면 일단은 살려놔야 되겠네. 아직은. 그리고 출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 큐런트의 넥스트가 널이라면 넥스트가 널이면 방금 출력한 사람이 마지막이었다고 나와야겠죠? 어, 줄바꿈까지 하고 음, 그러면 요거는 지워도 되고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나오죠? 어, 이렇게 좀 코드를 정리해 볼게요. 음, 잠깐. 노가 이제 필요 없어졌고 노가 필요 없어졌고 그러면 노가 없으니까 여기 잠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차례대로 번호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몇 번째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i로 해도 되고
그러면 n이 필요 없고 여기는 n이 없으니까 i로 쓰면 되고 왜냐면 1부터 할 거라서 노는 없어도 돼요. 인덱스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0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캔f로 받아뒀고 받은 게 0이라면 끝내면 되고 그러면 age, name, next 세 개 값 잘 채우고 여기가 first가 null이라면 current는 first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음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last에 next에다가 current 집어넣는 건데 맨 처음 상황만 떠올리면 답이 나오죠. 처음 상황은 first는 곧 current고 current는 last잖아요. 처음 사람의 next에다가 그 다음 사람의 위치를 저장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구조체가 나왔을 때 기존의 구조체는 새로 나온 꼴지 current이자 last인 2등을 가리킬 거고 그리고 last는 current 마지막에 추가된 구조체는 나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 회원을 출력할 때 이것도 인덱스가 아니니까 1부터 해도 되겠죠? 1부터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필요 없죠? 노라는 거 지웠으니까 그러면 %d번째 여기는 i를 써주면 되겠고 그리고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 출력하고 나면 반복문 탈출해야 되고 또 한번 실행해보죠. 잘 되는지. 잠깐 그러면 0번째 회원이라고 나오네. 여기선 여기를 1이라고 안 했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 이렇게 3명 입력하고 0으로 입력하면 그만 받고 입력한 내용이 나오죠. 전이랑 달라진 거는 세 번째 회원에 대한 정보만 좀 주구장창 나왔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 순서대로 쭉 출력하고 있죠. 지금 한 거는 이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사람 한 명이 생성됐어요. 이 사람은 이 안에 age랑 이름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의 next 위치가 있죠. 넥스트에는 다음 사람의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first, current, last 이 변수가 나오는데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한 명만 만들어 놓으면 first, current, last 다 똑같은 거 가리켜요. 왜냐면 한 개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온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first는 첫 번째 사람이니까 계속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생성된 사람은 current이자 last고 그리고 얘네 둘끼리는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first는 current 이렇게 말하면 맨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하면서 이 current 계속 다음 사람을 가리키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current의 next가 널이라면 이때는 뒷사람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마지막 사람인 거고 이런 내용을 코드로 옮긴 거예요. 여기에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왜냐면 얘네 이거 한 줄 때문에 출력할 때는 첫 번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current가 next인지 아닌지 next가 널인지 아닌지 그러면 리스트도 출력 잘 됐고 만약에 한 명만 가져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아직 입력 시 종료 잠깐 한 명만 가져오는 것도 잘 하고 그리고 다시 실행했을 때 3명까지만 입력했으니까 좀 더 많이 입력해 볼게요. 그 이상도 잘 가져오죠. 여기서 입력하면서 생성한 구조체에서 first는 딱 한 개만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빠진 부분은 뭘까요? 이 코드에서 빠진 부분 빠진 부분은 뭔가를 입력할 때마다 멀록을 하고 있죠. 동적 할당 얘가 입력할 때마다 멀록을 했기 때문에 프리도 같은 횟수로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해줘야 될까요? 얼마나 해줘야 될까요?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메모리 반납이 출력하는 것보다 중요한데, 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펄슨의 얘는 포인터 변수로 delete person이에요. 얘를 current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current의 next가 null이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current의 next가 null이라는 건 마지막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current에다가 현재 current의 next에 들어있는 값을 넣을 겁니다. 다음 사람을 가리킬 수 있게. 이거는 현재고, 그렇다는 건 첫 번째 사람일 때는 first인 거죠. 왜냐면 first가 current에 들어있고, 이 current를 delete person에다 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없다. 마지막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사람으로 최신화해야 돼요. 그래야 맨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리켰으면 프리로 반납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메모리 반납 끝.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그 다음에 3명만 생성하고 마지막 메모리 반납은 못하네요. 순서만 좀 바꿔야겠죠? 이렇게.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순서가 좀 두 번째 사람의 메모리 반납합니다 나와야 하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순서가 이게 바뀌어야 되겠고 근데 좀 불안전하네. 그러면 여기가 넥스트가 있으면 안 되죠. 큐런트 자체가 널이어야 되죠. 그러면
프론트 자 그래야 딱 거기까지만 지울 거니까. 잠깐. 다시. 반납을 하고 있네. 음, 잠깐. 어,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사람의 메모리 반납. 이거는 음, 브레이크를 안 걸어가지고 발생한 거고. 어, 이렇게 제대로 되죠? 아, 음,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세요. 메모리 반납은 이렇게 하면 되고, 문제는 이 정도? 어, 이렇게 풀었고, 그래서 이 구조를 코드로 나타낸 게 이번 문제 푼 겁니다.